다른 사람들 아버지 나의 대통령이요. 자식에게 큰 소리 못 치고 자식에게는 영원히 부모는 부족한 겁니다. 근데 자식, 부모 간에는 자식에게 무한정 줬다가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경우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이고 부모의 자식 관계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독립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식은 네가 키워라 이렇게 되지 왜 내가 네 자식까지 키워줘야 되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식들한테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6년 하고 서울시 한강사업 본부장을 끝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용인대와 호서대 창업대학 등에서 10여 년간 강의를 하고 지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신솔하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것은 무한대입니다. 나는 너에게 할 거 다 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돌아보면 나도 자식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아버지랑 나랑 친구인데 박정희가 학교 다닐 적에 춤을 추러 다닌다고 하면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춤을 추게 하고 박정희 하고 싶을 때는 이게 다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애들에게 고3 때 기타 사달라고 하는 것을 수능시험 봐야지 무슨 기타냐 여단치고 앉아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식에게는 영원히 부모는 부족한 겁니다. 물론 자식도 부모에게 그런 걸 느끼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식들한테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미안하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넌 참 훌륭한 석가래감이고 말하는데 대들보만으로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을 넌 석가를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키운다면 이거보다는 더 낫게 하겠다.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맹글어 두는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야 너는 내 나이에 다른 사람 국회의원이 넌 뭐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요. 그게 만족한 게 없거든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식에게 큰 소리 못 치고 자식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그것이 요즘에 와서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자식 관계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독립관계입니다. 무한대으로 자식을 도와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느 선에서 선을 지켜야 됩니다. 나도 손자가 한동안 며느리에게 직장 갈 때 손자를 집에 갖다 놓고 키우잖아요. 몇 달 키워보니까 이 부담이 붙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식은 네가 키워라 이렇게 되지 왜 내가 네 자식까지 키워줘야 되냐. 네가 키워라. 그리고 되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손자와 자식 또는 아들과 부모 간에는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독립해야지 부모를 너무 의존하다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발전을 방해하는 저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권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립체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예를 단편적인 얘기 한번 드리면 우리 아들이 돈이 많습니다. 큰 아들이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 많다고 나 돈 주느냐 안 줘요. 돈 가끔 준다고 하면 명절 때나 오면 주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푼돈이고 용돈이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하루 생활할 수 있는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자식에게 너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아버지든 돈을 막 몇 억을 준다. 몇 억 줄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효도도 범위 내에서 특히 돈 관계는 자식에게 주는 돈도 범위 내에서 능력권에서 어느 한계를 넘지 않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일을 잘못 저질러가지고 회사가 망해됐다든가 아니면 하려면 죽어도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의 선을 정해놓고 선이 넘어갈 때는 그 선을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무한정 줬다가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경우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집에 이런 사람들. 자식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 거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어떤 선을 정해놓고 선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무한정 주거나 무한대로 사랑하는 건 자식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이고 부모에게 의존심을 하기 때문에 자식도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자식들에게 만나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밥 먹자, 맛있었냐, 음식이 짜냐 이런 얘기지 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데 맞을 때는 이런 말을 할까 하다가 이게 하게 되면 왜 자식에게 자존심을 강하게 아니겠냐. 자식도 회사에서는 다 중역이고 대표고 이끌어가는데 걷다 대고 처벌한다면 자식하고 나하고 30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지금 30년 전에 내 지식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자식 생각이 옳습니다. 부모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 생각이 옳다고 믿어주는 것. 그건 네 말이 옳다. 좋은 생각이다. 이럴 뿐이지 그걸 갖다가 내 생각에도 자식 생각을 끌어들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부모들에게 난 말합니다. 자식의 잘못을 절대 지적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일부러 지적하면 꼬집고 비트는 겁니다. 그냥 자식 생각이 네 말이 옳다. 너 잘한다. 그다음에 자식이 와서 잠을 잔다. 집에 와서 잠을 오래 잔다. 이러면 깨워서 밥을 먹이는 게 아니고 일어날 때까지 밥을 늦춰 먹는 이런 부모의 아량. 이것이 자식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전 자식의 잘못을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또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역량도 모자르고 자식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될 유법사항 같은 거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나 도박하는데 재밌어. 그래 잘해라. 이건 안 되죠. 법을 어기는 거는 죽기 살기로 그걸 막아야 되죠.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사소한 가치의 차이는 지적하지 않는 거죠. 반찬 먹을 때 국부터 먹느냐 밥부터 먹느냐 김치를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하는 건 재량 몸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지적해가지고 말다툼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면 자식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핵심은 일로 테마 여행을 하잖아요. 이걸 꼭 봐야 된다. 이러는데 부모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게 되게 자식에게는 욱박질이잖아요, 부모가. 애들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다정다감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저 가 이러면 야 안 가야. 니랑 갔다 와. 이렇게 되니까 어투가 좀 무뚝뚝하다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것이고 보는 시선의 초점이라든가 지향하는 가치가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뭐 다른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걸 말릴 일이 너무 많아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하겠다고 하는 걸 나는 척지 말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릴 일이 아니었는데 말렸기 때문에 결국 걔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갈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대학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길 바라고 이것은 나의 실책이고 지금 만약 다시 키운다면 나는 아들 뜻대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라.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나는 대학을 최소한도 어느 대학 정도는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욱박지르면은 안 됩니다. 나는 그거를 실패한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자식이 서울대학교 가기를 원해서 관악산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서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지? 대학교 가는 거. 어느 대학이요? 저기 저 서울대학교 했습니다. 근데 걔가 스스로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느낄 때부터 걔는 공부에 대해서 취미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것. 이것을 아들들은 미안 생각하고 그것이 영원히 마음속에 남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걸 이해하고 또 자식이 못하는 건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생각하면서 자식을 용서해주고 용인하는 우리 아들의 예를 들면 제일 걱정하는 게 부모의 건강입니다. 나보고 이제 강의를 다니면 내가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아들들이 아버지 그냥 강의 그만 다니세요. 이제 건강 생각해야죠. 아버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강의를 다니십니까? 이제 강의 그만하세요. 그 며느리도 아버지 헬스클럽에 가지고 PT 받으세요. 지금 아버지 자세가 삐뚤어졌습니다. 그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지주입니다.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동창생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창이요. 갑자기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물론 80이 넘어서 죽을 나이는 됐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잠자던 집에 요를 들춰보니까 요 밑에 딸들이 집에 오면 아버지가 용돈 쓰라고 몇 년간 준 돈을 봉투 개봉도 안 하고 봉투대로 싸두는데 그 요 밑에 쫙 깔려있어요. 그걸 치워보니까 억대가 넘는 돈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돈을 모으는 데만 신경 쓰지 쓰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요. 딸들이 시집가는데 딸들 집에 살아라도 시골에 사는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어머니에게 보답한다고 올 때마다 구두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그래서 사다 주면 안 입고 있어요. 이거 왜 안 입어? 내중에 입으려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딸들이 와서 농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사다 준 옷 상표도 뜯지 않은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딸들이 우는 거죠. 어머니 왜 이렇게 사셨어요? 아끼기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적당한 소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